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내 앞에 서 있는 언니가 차가운 금속 총구를 내 가슴에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움이 서려 있었다. 이 서류에 서명해라고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테이블에 내던져진 하얀 봉투에서 나온 서류들을 보았다. 할머니의 유언장, 엄마와 아빠의 눈빛에 담긴 그 동의하는 표정을 보자마자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가족이라 여겼던 사람들이 나를 돈과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용감했던 순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손은 여전히 떨립니다. 그날 밤 겪은 일들이 가족에 대한 제 모든 생각을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먼저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해 전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날들 저를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불빛 아래 제 심장이 어떻게 뛰었는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때 저는 28살이었고 할머니와 매우 가까웠습니다. 사실 제 인생에서 저를 진정으로 이해해 주신 유일한 분이셨죠. 어릴 적부터 저를 특별하게 느끼게 해준 유일한 가족 어른이었고 그 특별한 유대감의 뿌리는 아주 깊었습니다. 언니와는 6살 차이가 났는데 할머니는 항상 넌 내 작은 공주야, 미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던 눈빛에 담긴 사랑의 반짝임, 목소리 속 따뜻함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나를 항상 작은 소녀로 보았지만 할머니는 내 안의 잠재력을 보시고 내 생각을 들어주시며 내 꿈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보낸 그 여름날들, 정원에서 함께 차를 마시던 순간들, 나에게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그 긴 저녁들, 모두 내 마음속에 수정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날 병원 병실에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을 때 한때 강했던 그 손이 이제는 종이처럼 가늘어져 있었지만 할머니는 내게 다가오라고 손짓하셨다. 미나,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남긴다. 하지만 아직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때가 되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의와 깊은 피로가 동시에 묻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할머니의 집은 강남에 매우 가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 화려한 한옥 스타일의 집은 현대 서울 한복판에서 전통 건축의 드문 사례였다. 또한 3개의 아파트와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계셨다. 총 가치는 약 30억 원 정도였다. 당시 나는 그토록 큰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조차 생각해 본 적 없었다. 그 돈은 나에게 단지 숫자에 불과했고 진짜 소중한 것은 할머니를 잃는 것이었다. 할머니 장례식 일주일 후 공증인 사무소의 변호사가 유언장 개봉 날짜를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강 씨 부부 그리고 강민아 씨와 강선희 씨께서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저희 사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 주 내내 집안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부모님은 계속 속삭였고 언니 선희는 매일 우리 집에 와서 그들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그녀가 마지막으로 하신 그 이상한 말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이 되자 우리 모두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변호사님은 손에 든 공식 서류를 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강수진으로서 완전한 정신적 능력으로 그리고 어떠한 압박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모든 재산, 부동산, 은행 계좌, 투자금 및 개인 소지품은 유일한 상속자인 손녀 강민에게 넘겨진다. 유산의 총 가치는 약 30억 원이다. 이 숫자를 듣자마자 가족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언니 선희의 얼굴에는 뚜렷한 충격이 역력했고 엄마와 아빠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조차도 이렇게 큰 유산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고인은 특별한 유서를 남겼습니다. 미나야,
이 유산을 너에게 남긴다. 네가 유일하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내 손주이기 때문이다. 네가 가족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때 옳은 일을 할 거라 믿어. 널 정말 사랑해.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의 표정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놀람, 실망, 그리고 마치 분노가 섞인 듯한 표정이었죠. 변호사는 법적 절차가 일주일 안에 완료될 거라고 말한 뒤 회의를 마쳤습니다. 유언이 공개된 날 저녁, 우연히 엄마와 아빠 방을 지나가다가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기회가 있었다. 이 아이는 너무 어리잖아. 이 많은 돈을 뭘 하려고? 엄마가 말했다. 맞아, 여보. 결국 가족이잖아. 유산은 가족 안에 있어야 해. 라고 아버지가 대답했다. 오빠가 이 일을 처리할 거야. 걱정 마. 라고 어머니가 말했다. 그 순간 내 속이 뒤집어졌다. 오빠라고 할 때 언니 선의를 말하는 걸지도 몰랐다. 그들은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지만 대체 무슨 계획일까? 그날 밤, 내 방에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할머니의 말씀이 귀에 맴돌았다. 때가 되면 이유를 알게 될 거야. 마치 할머니가 이 모든 걸 미리 보신 것 같았다. 다음 날, 언니가 우리 집에 왔다. 평소엔 일주일에 한 번 왔지만 최근엔 더 자주 보였다. 엄마, 아빠, 언니가 부엌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하던 밤,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문틈으로 엿들었다. 서류는 준비해뒀어. 언니가 말했다. 상속 증서처럼 보이게 할 거야. 미나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 이해 못할 거야. 그럼 억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버지가 물었다. 억지로라도 받아들이게 할 거야? 다른 방법이 없어. 이 돈을 잃으면 파산해. 그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무슨 파산이야? 뭘 억지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지? 가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대학 시절 절친 지수를 찾았다. 그녀는 법대 졸업생이었고 매우 똑똑한 여자였다. 지수야,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꼭 비밀로 해줘. 물론이지, 미나. 말해봐. 누군가 너한테 상속양도 증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하면 어떻게 해야 해? 미나,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왜 묻는 거야?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지수는 매우 걱정스러워했다. 미나, 이건 사기야. 심지어 협박이 있다면 훨씬 더 심각한 범죄야. 지금 넌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지수. 그들은 내 가족이라서 결정하기 어려워. 아니, 미나. 정상적인 가족은 절대 가족을 그렇게 협박하지 않아. 증거를 모아야 해. 지수의 조언에 따라 그날 인터넷에서 소형 녹음기를 찾아봤어. 아주 작은 걸로 골랐지. 집에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할 수 있는 종류로. 또 그의 법대 친구에게서 미니 카메라도 구했어. 부모님이 집에 계시지 않을 때 음성 녹음 장치를 집안의 전략적인 위치에 설치했습니다. 거실, 부엌, 그리고 제 방 바로 바깥 복도에, 또한 제 방에도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음성과 영상을 모두 녹화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너무 작아서 책상 램프 뒤에 숨겨두었습니다. 거실에도 TV 뒤에 작은 틈새에 두 번째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테이블 주변과 소파를 완벽한 각도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가족이 저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지 음성과 영상으로 모두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왔습니다. 언니가 또 오고 있었습니다. 발코니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번에는 매우 진지해 보였고 큰 가방을 들고 있었다. 가방을 보며 내 안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엄마, 아빠, 미나를 불러주세요.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나는 방에서 녹음기와 카메라가 작동 중인지 확인한 후 거실로 갔다. 세 사람 모두 매우 진지해 보였다. 미나, 저기 앉아. 언니가 말했다. 앉는 동안 언니가 가방에서 한 봉지를 꺼냈다. 무엇인지 알아보려 했지만 그녀의 진지함이 나를 불안하게 했다. 미나, 할머니 유언이 공개됐어. 하지만 너는 아직 너무 어리니까 그렇게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없어. 엄마가 말했다. 무슨 뜻이세요, 엄마? 라고 물었다.
유산은 내 이름으로 넘어가지만 관리는 우리에게 맡기는 게 더 낫겠어? 라고 아빠가 말했다. 제가 못 관리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미나. 아직 너무 경험이 부족해. 라고 언니가 말했다. 우리가 너에게 월급을 줄 테니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 그 순간 나는 그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유산을 법적으로 받되 관리는 자신들이 쥐고 있으려는 것이었다. 그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여야 해. 미나, 언니의 목소리에 담긴 단호함이 나를 움츠리게 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녹음 파일을 들었을 때 끔찍한 진실을 마주했다. 우리 가족은 나를 협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녹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내일 안 받아들이면 오빠가 가져올 걸 쓸 거야. 그게 진짜야? 아니, 가짜지. 그냥 겁주기 위해서야. 미나는 겁쟁이라서 가짜 총이라도 보면 받아들일 거야. 어차피 이 돈으로 오빠 빚도 갚고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가짜 총이라도 나를 협박할 계획이었다. 그날 밤 울면서 아침을 맞았다. 아침 일찍 지수를 불렀다. 지수, 다 들었어. 날 가짜 총으로 협박할 거야. 미나, 당장 경찰에 가. 아니, 먼저 영상 증거도 모을게. 음성 녹음만으로는 법정에서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유언은 내가 예상했던 대로 모든 것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변호사가 모든 재산은 강민에게 귀속된다고 말했을 때 가족 모두의 얼굴이 다시 한번 일그러지는 걸 보았다. 언니 선희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엄마와 아빠는 서로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언니가 오늘 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 목소리의 단호함이 나를 두렵게 했다. 저녁 카메라가 작동하는지 확인한 뒤 거실로 들어갔다. 이번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세 사람 모두 매우 긴장한 모습이었고 언니는 손에 든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미나, 저기 앉아. 언니가 말했다. 가방에서 금속성 물건을 꺼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총. 정말 총을 꺼낸 거였다.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 확신하기는 너무 어려웠다. 나는 떨기 시작했다. 언니, 이게 뭐야? 미나, 너는 이제 아주 부유한 소녀가 되었어. 하지만 큰 돈은 큰 위험을 동반하지. 언니가 총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말했다. 언니, 무서워.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널 지키는 거야, 미나. 이 유산을 혼자서 관리할 수 없어. 그러더니 탁자에 봉투를 내던졌다. 이 서류들은 유산 관리를 우리에게 넘겨줄 거야. 서명해. 서명 안 하면? 바로 그때 언니가 총의 반가쇠를 천천히 당기기 시작했다. 서명할 거야, 미나. 엄마와 아빠의 눈빛에서 그 승낙하는 시선을 보았을 때 마치 수년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인 것처럼 느껴졌다. 언니, 정말로 나를 죽일 거야?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죽이진 않겠지만 다치게 할 수는 있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총은 진짜야, 미나. 농담이 아니야. 그 순간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귀에 울려 퍼졌다. 때가 되면 이유를 알게 될 거야. 할머니는 이 모든 걸 알고 계셨다. 나를 지켜주던 유일한 분이었는데 이제는 그분조차 내 곁에 없었다. 알겠어? 내가 말했다. 서명할게. 그 순간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이제 총 내려놔. 언니, 어차피 서명할 거니까. 언니는 총을 내리고 나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내일 서명할게. 오늘 밤 생각해보려고? 아니, 지금 당장 서명해. 언니가 소리치며 총을 다시 들어올렸다. 오늘 밤에 이 일을 끝내야 해. 알았어, 알았어. 하고 나는 가짜로 서명하는 척했다. 어떻게 했었는지 설명하자면 대학 시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친구들로부터 아랍어 몇 마디를 배운 적이 있었다. 아랍어로 도움이라는 글씨를 흉내내며 서명했다. 자, 서명했어요. 라고 말하며 서류를 내밀었다. 이제 모든 건 당신이 관리할 거예요. 잘했어, 딸아. 똑똑하게 행동했구나.
라고 아버지가 그날 밤 처음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언니는 총을 가방에 넣었다. 걱정 마, 미나. 우리가 널 지켜줄 거야. 월급도 괜찮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갔다. 음성 녹음, 영상, 위조 서류. 모든 게 내 손에 있었다. 카메라들은 언니가 총을 꺼내는 순간 나를 위협한 모든 말을 녹화해 두었다. 경감님, 가족들이 총으로 위협하며 유산 서류를 서명하게 하려 했습니다. 제가 아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들은 처음엔 믿기 어려워했지만 증거를 보자 충격에 빠졌다. 특히 영상 기록은 매우 선명하고 부인할 수 없었다. 부인, 이건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사기죄에 총기로 협박까지. 여기에 가정폭력도 포함되어 있군요. 그날 우리 가족은 체포되었습니다. 언니 선이, 엄마, 아빠 모두요. 집에 경찰이 왔을 때 그들의 당황한 얼굴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특히 엄마가 미나, 너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소리쳤을 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라고 말했죠. 재판 과정은 3달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3달 동안 저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친척들이 저를 가족의 적으로 보았고 어떤 이들은 돈을 받지 못해서 복수하는 거냐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수와 제 변호사는 항상 제 곁에 있었습니다. 재판 날이 되자 모든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영상 기록을 보며 매우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언니, 선이가 총을 저에게 겨누던 그 순간 법정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은 가족의 유대가 돈에 대한 탐욕으로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피고인들은 젊은 여성을 협박하여 유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들은 가족 내 불화라고 주장했지만 총기로 위협하는 영상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졌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누나 선희, 8년 징역형, 무기위협, 사기미수 및 가정 내 폭력, 내 부모님, 각 3년 징역형, 공범 및 사기미수. 판사는 이 사건에서 젊은 여성이 보여준 용기는 칭찬할 만합니다. 가족의 유대가 신성하더라도 누구도 타인을 위협할 권리는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증거 수집에 대한 꼼꼼함 덕분에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이 복수에 얼마나 훌륭한 도구인지 보여주는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알림벨을 켜두세요. 오늘 그 사건으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유산을 상속받은 후 그 대부분을 다양한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이었던 그 아름다운 한옥은 박물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추모를 위해. 이 이야기에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가족 사랑은 매우 신성한 것이지만 어떤 가족 구성원도 당신을 위협하거나 해칠 권리는 없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직면한다면 침묵하지 마십시오. 증거를 모으고 정의에 호소하십시오. 할머니께서는 저를 이런 상황에 대비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때가 되면 이유를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로 때가 되어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단지 돈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용기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 누구도 이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불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결코 위협, 공포, 폭력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여러분의 행복과 안전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깁니다.